오늘은 너무 분노할 만한 그리고 가슴 아픈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12월 12일 저녁 20대 여성 황 씨가 어둠을 뚫고 황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발길을 재촉한 이유는 남동생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본가가 있는 강원도 속초까지 오는 동안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까지는 그냥 운이 없어서 생긴 사고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이 열리고 얼마 뒤에 이 황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피범벅된 동생의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는데 확인 결과 이게 다 사실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망한 동생의 친구들 사이에서 사망 당일에 찍힌 동생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유된 사진은 두 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잔디밭 같은 곳에 황군이 누워 있는데 코 주변과 얼굴 아래쪽이 전부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실내에서 촬영된 건데 코와 입 주변이 붉은 걸로 봐서는 피를 닦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누나는 의문점을 하나 갖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다쳤으면 병원으로 옮겼어야지. 왜 사진이나 찍고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병원에 데려다 준다거나 119에 신고를 할 정신 말고 사진 찍을 여유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뭔가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들던 그때 그녀가 지인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동생이 골프채로 구타를 당했고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제보를 시작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곧이어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내용은 친구라는 가면 그리고 장난이라는 흉기로 한 청년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속초 폭행치사 사건입니다.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사건 당일 전후로 황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나가 볼게요. 2020년 12월 11일 24세의 황군은 친구 생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평소에 부모님 축사일을 돕곤 했었는데 그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까지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었대요. 저녁 무렵에 집을 나섰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아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저녁에 이 황군의 어머니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황군의 친구 A였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황군이 지금 숨을 안 쉬어서 병원에 왔다는 거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A에게 물어봐요. 지금 아들이 어떻냐 이렇게 상태를 물었는데 A가 황군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가겠다고 나섰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와서 소식을 전했던 A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근데 A가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황군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숨을 안 쉬고 있어서 업고 병원에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친구가 싸우다가 머리를 다쳤는데 자고 일어났다? 싸우는 중이었으면 다들 흥분한 상태일 텐데 바로 잠이 든다고요, 그 상황에? 어딘가 이게 지금 상황 전개가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황군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황군의 누나는 그날 폭행이 있었다는 제보를 경찰에 전달해요. 경찰도 수사를 했겠죠. 그 결과 황군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특수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로 한 남성이 구속되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부모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던 바로 그 친구 A였어요. 충격적인 건 A가 아들 황군의 10년지기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밝혀진 사실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폭행 현장에 A와 황군 말고도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일단은 친구라고 할게요. 이 둘도 만만치 않은 악랄한 놈들인 게 뭐냐면 A가 황군을 때리고 폭행을 하는데 이걸 말리기는커녕 이걸 다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 자리는 그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친구가 맞고 피 흘리는 모습을 찍고 그걸 또 다른 친구한테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보면서 낄낄거리고. 자, 그러면
친구 생일 모임을 나선 황군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A는 황군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했던 건지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사건 경위를 좀 재구성을 해볼 텐데요.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해드릴게요. 12월 11일 저녁 9시경 황군이 친구들과 1차로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 들어섭니다. 그 자리에는 황군과 가해자 A, 그리고 카메라를 찍고 공유했던 방관자들 B와 C, 이렇게 4명이 함께 했어요. 보시면 지금 노란색 형광색 옷이 A고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황군입니다. CCTV 속의 모습을 그냥 영상으로만 보면 그냥 친구들끼리 술 먹고 뭐 즐겁게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평범한 술자리처럼 보이는데, 실제 분위기는 되게 이상하고 안 좋았대요. 이 분위기를 눈치챈 건 가게 사장과 직원이었습니다. 이 가게 사장에 따르면 황군을 제외한 3명이 계속 황군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했다고 해요. 이게 되게 시끄러운 술집에서 타인이 느낄 정도면 정도가 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황군은 이런 친구들의 강요에 반항 한번 못하고 계속 술을 받아 마십니다. 결국 보다 못한 직원이 나서요.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오른쪽에 손 이렇게 팔 뻗고 있는 분 보이죠? 직원인데, 이분이 직접 나서서 술 좀 그만 먹여라, 니들도 마셔라, 이러면서 3명에게 술을 따랐대요. 자, 여기서 사장과 직원이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단골 술집으로 2차로 자리를 옮겼을 때 여기에서도 술 강요는 계속됐어요. 이 2차로 갔던 술집 사장님도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기억을 해요. 원래 그렇게 막 강요를 했다 올 때마다. 언제나 황군만 술을 많이 먹였고 10번 중에 8번, 9번은 황군이 만취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봐도, 남이 봐도 친구가 아니라 완전 놀이개 취급을 하면서 황군을 괴롭힌 거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2차를 끝낸 일행은 새벽 2시경에 조양동에 위치한 PC방으로 이동해요. 근데 PC방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A가 황군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어요. 정확히 목격자가 누구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목격자가 4명을 다 구분해서 알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같은 또래거나 동창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목격 당시 도로변 갓길에 황군이 누워 있었대요. 그런 황군을 두고 나머지 3명은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A가 어디론가 갔다 왔는데 이 손에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쓰러져 있는 황군을 향해서 장난하는 것처럼 골프채로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A가 골프채로 황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황군은 술에 만취해서 쓰러진 상태였지만 맞자마자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 도망쳤는데 A가 황군을 계속해서 쫓아가요. 자, 이게 지금 어두운 시간대라서 좀 화질도 안 좋고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골프채를 들고 황군을 따라가는 A의 모습이 인근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B와 C는 뭘 하고 있었냐? A를 말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요. A는 황군을 붙잡은 뒤에 인근 공터로 끌고 가서 폭행을 이어갔고요. 황군은 그곳에서 한동안 골프채로 폭행을 계속 당합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이때 황군이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었다고 해요. A는 황군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발로 가슴을 걷어차면서 폭행을 이어가요. 이게 어떻게 친구예요? 폭행 이후에 A는 또다시 양주를 마시자면서 B와 C 그리고 황군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사실 술 먹으러 갔겠어요. 목적은 따로 있었겠죠. 여기서 2차 폭행이 발생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자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 폭행이 벌어졌대요.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황군에게 재차 주먹을 휘두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다뤘던 기사들 내용을 보면 이때 황군이 이제 맞으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판결문을 보면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마당에서 폭행이 있었다라고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황군의 얼굴을 때린 A는 황군을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황군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요. 주먹뿐 아니라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벗어서 때립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황군이 머리에 되게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됐죠. 제가 이거 지금 블러 처리를 다 했고요. 실제 사진을 보면 얼굴이 그야말로 정말 피범벅이에요. 진짜 사진만 봐도 마음 아프고 분노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얼굴은 코와 입에서 터져나온 피로
물들어 있었고 B와 C는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 이때는 거의 황군에게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도 이들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쓰러져 있는 황군을 조롱하기 바빴어요. 이후에 A가 보인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 정말 제 입으로 전해드리기도 싫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쓰러진 황군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속옷을 벗고 황군의 그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세 사람은 황군을 방 안으로 옮겼고요. 황군의 얼굴을 닦은 뒤에 사진 한 장을 더 찍고 사진을 공유하고 잠에 듭니다. 도대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힘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날이 밝았어요. 이때도 황군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황군을 계속 방치하다가 저녁 9시경에 이미 지금 폭행한 지 18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그제야 응급실로 황군을 옮겨요. 병원에 옮겨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었죠.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얼굴 부위 손상이었어요. 머리와 얼굴에 다수의 멍이 확인됐고요. 아래 턱뼈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턱뼈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게 폭행으로 부서질 정도면 얼굴을 진짜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충격이 있었으니 정말 그야말로 맞아 죽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이 파열되면서 급성 경막하출혈도 발생을 했는데 다수의 충격으로 이미 뇌는 부풀어 있었고요. 국소적인 뇌출혈도 발견이 됩니다. A는 특수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되게 황당한 주장을 해요. 황군이 내 부모를 욕했다, 열받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고 이건 쌍방의 싸움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폭행 이후에 화해를 해서 서로 풀고 잠에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잖아요. 싸워가지고 머리를 뒤로 부딪히고 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 주변인들의 증언은 A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차, 2차의 그 술집 사장님들과 직원들이 봤던 그 모습이 그간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였어요. 꽤 오래전부터 A가 황군에게 장난을 가장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었다는 거죠. 특히 사건 발생 3년 전부터는 그 폭행이나 괴롭힘이 진짜 도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황군도 고민을 했었대요, 그때. 친한 후배에 따르면 이 괴롭힘과 폭행이 완전히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되게 자주 봤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A가 웃는 얼굴로 막 황군한테 맞짱 뜨자면서 황군 뺨을 때리고 밀고 일부러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시비 걸고 이러는 것만 한 20번 이상을 봤다는 거죠. 황군이 너무 힘들어서 A하고 연을 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화해해라, 친구끼리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황군 스스로 그 관계를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집까지 찾아오고 전화하고 장난감을 잃을까봐 정성을 다한 거예요, 이 악마들이. 검찰이 파악한 A의 폭행과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 몇 가지 제가 밝혀진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광진구 주점 앞에서 이유 없이 황군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황군의 얼굴 부위를 폭행. 이게 2020년 8월 2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5일 새벽에는 속초의 한 초등학교 산책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황군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20회가량 폭행. 자, 세 번째는 20년도 8월입니다.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청대교 부근 도로에서 황군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길가에 유기. 그리고 또다시 8월입니다. 황군이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음에도 가로등을 붙잡고 서 있게 한 후 야구 방망이를 세게 휘둘러 엉덩이 부위 폭행. 자,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황군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 황군을 잡아놓고 목을 양팔로 세게 감아 조르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폭행. 이게 지금 황군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성추행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황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사람 많은 술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돌려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다른 친구들에게 옷을 던지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을 친구들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황군이 만취해서 정신을 잃으면 옷을 벗기고 성을 촬영하고 이걸 또 공유했어요. 이런 식의 괴롭힘이 정말 수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던 거죠. 괴롭힘의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이 정도예요. 10년지기라는 이름으로 이들 관계 속에 황군이 얼마나 많은 가혹행위들을 참아왔을지 사실 밝혀진 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 사진은 황군의 팔사진이에요. 맞고 지금 심하게 부은 건데 이걸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잠깐 보면 이게 함께 어울려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그 만남의 주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술자리가 폭행으로 이어졌던 거죠. 전문가는 피해를 당하던 황군조차 놀이와 괴롭힘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희미한 상태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더 악한 거예요. 술을 먹인 목적은 딱 하나였을 겁니다. A가 구속된 이후에 이 황군의 사진을 주고받았던 그 친구들이 황군의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 모습이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받았던 한 친구가 변명이랍시고 이런 소리를 해요. 조롱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진을 돌려본 게 아니라 황군의 상태가 걱정돼서 사진을 요청했다는 거죠. 걱정이 됐으면 신고부터 했어야 맞죠. 그게 아니었다면 보고 나서라도 신고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SNS에 올리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겠죠. 이런 질문에 그는 깊게 생각 없이 그랬다. 당연히 웃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폭행의 시작도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이 당하기만 하는 걸 장난이라고 여겼다? 단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는 짓의 잘못됨을 인지 못했을까요? 인지했다고 봐요, 저는. 인지는 했으나 이미 그 행동에 중독돼 버리고 이걸 끊을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황군이 그동안 보내왔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더 이 사건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살인자와 방관자들이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처럼 관계를 끊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황군이 뭐 이게 장난인지 뭐 가혹행위인지 인지를 잘 못했을 거라고 했지만 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이 관계의 비정상적임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건 한 달 전에는 다른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황군이 그 A뿐만 아니라 같이 만나서 노는 애들도 좀 장난이 도가 지나치다. 걔네들이랑 절교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황군한테 그래 이제 걔네들 그만 만나. 걔네랑 관계 좀 끊어. 이렇게 조언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황군은 가해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친구는 사건 6일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해요. 제 친구는 평소에도 가해자 및 그 친구들에게 놀림과 몰카, 핸드폰 절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경미한 괴롭힘을 당했었지만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괴롭힘의 정도가 더 심해졌고 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관해 제게 고민 상담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해자 A와 황군이 술자리를 가지고 나면 몸과 얼굴이 닫혀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1, 2년 동안 4, 5번을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도 해주고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과한 폭행에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치료를 신경 쓴 친구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친구라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범벅이 된 사진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황군과 가깝게 지냈다는 누나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그 심경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당시에 타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남동생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속초에 오면 꼭 동생하고 술 한 잔씩 했었다고 합니다. 직접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기도 했던 정말 꿈 많은 동생이 이렇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더욱 누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동생을 봤을 때 그 자리에 가해자 A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 5개월 전에 이 누나가 동생 황군이랑 A랑 같이 술을 먹었었대요. 당시에는 이제 동생 기 살려준다고 자기가 술을 사줬던 건데 실상은 그 시기에도 동생이 A로부터 도를 넘은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A를 찾아가서 면담도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A는 골프채로 때린 것,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부인했고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죄책감은 유족의 몫이 돼버린 거죠. A는 상해치사 및 특수폭행, B와 C는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속초경찰서는 이들 3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촬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다른 친구 D도 추가로 기소합니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져요. 2021년 8월 19일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금지 2년을 선고합니다.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거죠.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A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처리되면서 고작 10년이 선고된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덧붙여요. 아울러 유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합의도 못했다라면서 다만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왜 대체 이 벌어진 사건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는 반성의 형량에 자꾸 영향을 주는 걸까요? A와 검사 모두 항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심 재판부 또한 A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어요. 판결문이 2심까지만 조회되는 걸 보면 2심 이후에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은 이 판결문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조회는 되는데요. 아예 상급심 결과가 없었어요. 범인들에게 황구는 샌드백이자 놀이개에 불과했지만 부모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말리는 병원 직원들을 뚫고 들어가서 아들 시신을 하염없이 주무르고 인공호흡까지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A가 아들과 친한 친구인 줄 알고 평상시에 용돈도 주고 운영하는 정육점에 오면 고기도 줬다면서 가슴을 쳤어요. 돈독하게 지내는 의좋은 친구인 줄 알았던 A가 아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그 심경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는 주범 A뿐 아니라 B, C, D 포함 그 친구를 가장한 수많은 방관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건 그냥 법정에서의 판결일 뿐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